2023년 8월 13일이죠. 일요일 주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몰라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한 번만 들으신 분들은 없는 주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르라는 거 잘 누르시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누르라는 거 잘 안 누르십니다. 유튜브 꺼버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주말 특강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10시입니다. 주말 특강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10시.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고요. 저는 주말 특강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무료 방송입니다, 여러분. 공개 방송이거든요. 자, 아셨으면 5번.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일요일 저녁 밤 시간은 저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회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정회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개 방송입니다. 예, 주말 특강 공개 방송이고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세요. 오히려 정회원 방송보다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기본적 분석은요. 제 자존심입니다. 차트 펼쳐놓고 그 기술적 분석은 많이 해요. 그죠? 예. 해외 선물 전문가들, 뭐 주식 전문가들 다 기술적 분석은 다 많이 해요. 그냥 차트 좀 띄워두고, 그죠? 뭐 여기 뭐 어쩌고, 뭐 볼벤이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하는데 저는 기본적 분석보다 뭐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정현방에서 제가 많이 해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해드리고, 기본적 분석이 진짜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일단 찐이에요, 여러분. 왜 기본적 분석이 찐이냐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진짜 죽어라고 1, 2년 파면 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면 6번.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1, 2년 파면 해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요, 못합니다. 예. 기본적 분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 분석을 알아야 돼요. 모든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솔직히 그 전공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예, 전공자들 제일 잘하고 뭐 어쩔 수 없죠. 그 대학 4년 다니면서 거기에 돈 다 썼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자,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리뷰를 일단은 좀 할 건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년 전부터 대두가 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라고 이제 부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는데 여기 일단은 리뷰를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릴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일단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 3개의 레포트를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갖고 왔습니다. 레포트를 갖고 왔는데 이 레포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레포트예요. 보실 수는 있어요. 예, 보실 수 있는데 돈 내야 됩니다. 자, 아셨으면 실망.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레포트인데 돈 내야 돼요. 예. 이 레포트를 제가 일단은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PPT를 제가 안 쓸 거고요. 거의 이제 주말 특강한테 PPT를 제가 정리해서 많이 쓰는데 오늘은 사실은 PPT를 쓰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왜냐?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아예 레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레포트를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녹화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녹화하시면 안 돼요. 녹화하시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제가 문제 삼을 겁니다. 제가 녹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레포트 일단 소개를 할 건데 그 와중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거든요. 개념이 일단 하나가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경제학입니다. 이게 완전 순수 경제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개념이라 어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릴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나 처음 들어본다. 8번 눌러보세요.
처음 들어보고 뭔지도 모른다. 8번 눌러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킨 겁니다. 자, 나머진 다 아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 아시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안다 9번 눌러보세요. 네, 안다 9번. 5분 누르셨어요. 지금 퓨처원만 100명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몇 명 누르신 거예요? 자, 모른다 8번 빨리.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이건 모르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내용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시는 거죠. 예, 빨리 8번 눌러요 그러면. 자,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8번. 여러분들 버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경제기사 보실 때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CPI도 이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8번 누르신 분들 맞습니다. 그냥 뭐 대부분 전공자 아니면 모르세요. 솔직히. 예. 전공자 아니면 대부분 모르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단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믿으셔야 됩니까? 자 지금 시각이 10시 26분인데 11시 안에 여러분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십니다. 자 믿으시면 9번. 제 주말 특강의 매직이죠. 네. 지금 시간 10시 26분인데요. 11시 안에 여러분들 이거 100% 다 이해되시고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기사에서 계속 나올 때 이거 나와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안 나와요. 근데 그 기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보시기가 편합니다. 자 일단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주말 특강 이것만 아셔도 되는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자 띄어쓰기를 한번 하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근데 이제 법칙 같은 경우에는 체감의 법칙은 아시죠 여러분? 체감은 뭡니까? 내가 느끼는 거. 그죠? 느끼는 거 쉽죠? 법칙도 쉽죠? 그죠? 법칙도 쉽죠? 법칙은 그냥 법칙이고 그죠? 자 그러면 한계와 효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아셨으면 0번.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나만 재밌어? 자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여러분 뭐예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 4개 중에 여러분 뭐예요? 2개는 아신다고요. 자 맞으면 2번. 맞으면 1번. 죄송합니다. 맞으면 1번. 예. 여러분들 4개 중에 2개를 알아요. 그럼 2개만 끝장내면 되는 거야. 예? 이게 뭐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효용은요 여러분. 효용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제학에서 효용은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셨으면 2번. 자 유튜브 가을당풍님 100억 신만님 아주 좋습니다. 2분만 좋습니다. 유튜브 지금 730명 800명이 보고 있어요. 800명 넘었습니다. 지금 800명이 넘었는데 2명만 체크를 하면은 뭐 어쩌자는 거지. 자 가을당풍님 100억 신만님 톡방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셨나요? 유튜브 꺼버릴 겁니다. 이러면 저는 기분 나쁘면은 저 채널 4개 운영합니다. 하나 꺼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자 효용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진짜예요. 레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4개 중에 3개를 알았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났다니까. 효용은 뭐예요? 경제학에서 효용은 그냥 행복이에요. 행복이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축하드립니다. 자 한계가 뭘까요? 그러면 한계가 혹시 아시는 분? 아 톡방에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톡방에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톡방으로 빨리 넘어오세요. 유튜브 진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주말 특강은요 레벨이 다릅니다. 제 주말 특강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차트 몇 개 띄워놓고 설명하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기본 해외 선물 방송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해외 선물 방송 보세요 여러분. 차트나 열어두고 무슨 CPI나 조금 설명하고 말지. 지표나 조금 설명하고. 오케이 가을 단풍님 견딜 수 있는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한계는 범위 부활렘 리미트. 오케이 좋습니다. 또 부활렘 리미트 그렇죠. 예. 또 혹시 계신가요? 끝. 오케이 끝. 추가 오케이 추가 좋습니다. 좋아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건 뭘까요? 좋아요. 예예 다 좋습니다. 뭐 한두 분 정도 더 해볼까요? 범위 오케이 범위. 예, 범위. 자 여기까지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좋아요. 잠깐만요. 제가 뭐야 잠깐만요. 10초만. 제가 영어를 한지 되게 오래돼서 진짜로 와 근데 제가 영어를 한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제 수능 1등급입니다. 요거 맞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한계는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 경제학 용어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조금 이상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가을 단풍님 견딜 수 있는 정도, 제네시스님 맥시멈, 인테리어님 최대치, 역량, 범위, 끝, 추가, 부활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리미티드. 근데 여러분들이 구미땡님 한계 범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지금 써주신 분들이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이거예요. 리미트. 자 이해되시면 1번. 전부 다 이겁니다. 리미트입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전부 다 이거예요. 리미트입니다. 경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계가요. 한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번역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표적인 게 그 0707입니다. 코드 0707. 코드 0707. 대표적인 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 맞아. 기대 인플레이션. 익스페디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원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상 인플레이션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뭘 기대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딱 명확하죠.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해되시면 2번.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할 때, 번역을 하고 의역을 할 때 조금 이상하게 한 것들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는 마지널이에요. 마지널. 그러니까 마지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1층에서 10층입니다. 마지노는 아니에요. 마지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층에서 10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0층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10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1층에서 2층 넘어가고 2층에서 3층 넘어가고 3층에서 4층 넘어간다고 쳐요. 자, 그러면 1층에서 10층의 이 거리가 10m라고 보면 자, 이 높이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1층에서 2층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1미터죠.
이해되시면 3번. 네. 맞죠? 네. 10개의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1층에서 10층까지 계단의 높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10m인데 뭡니까? 이 구간 1층에서 2층 넘어가고 2층에서 3층 넘어가고 3층에서 4층 넘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1m죠. 이게 마지날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4번.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이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한 개라고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데 마지날이라는 걸 뭐냐면요. 이겁니다. 구간별이에요. 구간별. 오케이? 구간별. 자,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구간별. 이렇게 하면 돼요. 구간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5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다 아신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한계 구간별로 효용, 행복을 체감, 느끼는 것에 대한 법칙이다. 사람이 구간별로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한 법칙인데 뭡니까? 체감이죠. 체감은 뭐예요? 느끼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건데 체감은 뭡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6번. 체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간별로 어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6번 쭉.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끼를 굶었어요. 삼겹살이 열나 먹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1인분 시켰어요. 3초 안에 먹었습니다. 생으로 먹어요. 막 핏기만 가시 먹어. 오케이 콜. 2인분 시켰습니다. 3인분 시켰습니다. 4인분 시켰네요. 배가 조금 많이 불러요. 5인분 시켰어요. 먹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6인분 시켰습니다. 배에 빵꾸 날 것 같아요. 7인분 시켰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습니다. 8인분 시켰습니다. 삼겹살 시킨 새끼 누구야? 막 현타 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9인분 시켰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10인분 시켰습니다. 진짜로 토했습니다. 자, 1인분은 시켰네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시죠? 자, 그렇죠. 가을담불 맞습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떨어집니다. 이해되시면 7번. 이게 삼겹살을 예로 든 게 제가 예전부터 강의할 때부터 들었는데 제가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진짜 너무 현실적이죠. 그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그러냐 오늘. 미치겠네. 잠깐만요. 네. 그렇죠? 갱년기요? 갱년기는 제가 잘 모르겠네. 아직 제 능력 밖이라. 에어컨. 네네. 네. 이게 뭡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딱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느껴지는 구간마다 1인분 먹고 2인분 먹고 2인분 먹고 3인분 먹고 3인분 먹고 4인분 먹고 4인분 먹고 5인분 먹었을 때 나에게 주는 행복감이 뭐예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8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3분 만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배우셨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자, 신기하다. 박수 한번.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제학과 1학기 때냐 2학기 때냐 제가 잘 모르겠네. 2학기 때일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경제학과 2학기 때 가시면 예. 경제학과 1학년 2학기 때 가시면 요거 배워 요거 그냥. 끝이에요 끝. 어때요?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시까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일단은 표현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게 효용이다 라고 하면, 시간이 있고 효용이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가지 모양이 나와요. 바가지 모양이. 근데 여러분들은 음의 값은 아실 필요 없고 여기만 아시면 돼요. 이게 좀 잘 그렸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가 쉬울 것 같다. 자, 음의 값은 보지 마시고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어려우니까. 시간. 이게 이제 효용이거든요. 효용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죠? 우리 수학 시간에 이게 기울기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평으로 되죠. 자, 보이시면 1번. 내 효용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급하면 수학 한번 할까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수학 안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의 수에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존에서는 기울기가 급격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자, 근데 뭡니까? 아, 미분 나왔어요. 미분 나왔어. 오케이. 네. 자, 기울기가 뭡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뭐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아, 쌈박하죠, 여러분? 이거 가르쳐주는 해외 선물 전문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물론 뭐 이거 보고, 물론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알려드릴까요? 제 주말 특강은 다른 방에 계신 전문가님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진짜로. 예.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저. 예. 아, 마리모님 어서 오세요. 아, 강남 마리모님 어서 오세요. 네. 완전 오랜만이십니다. 전번에도 한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 예. 오랜만이십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경제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는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수식이 들어가고 수학이 들어가고 뭐 미분, 편미분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학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통계학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좀 뭐랄까 좀 이상한 애들이고 막 너무 수식 막 통계 막 이런 통계 경제학 하는 애들이 있어요. 통계학 하는 애들. 예,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랑 좀 급이 다른 애들이고, 순수 경제학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끝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는 다른 레벨이고, 예. 감사합니다 공부하사님. 다른 레벨이고, 경제학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단 가르치는 사람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학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시죠? 근데 저하고 같이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맞으면 3번. 주말 특강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네. 네. 퀄리티 공개 방송이라고 해서 여러분 퀄리티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공개 방송이라고 해서 차트 몇 개 해놓고 자 여기에서 진입하세요. 여기에서 청산하세요. 기법 알면은 뭐 다 되는 건 마냥 그러지 않습니다. 기법은 딴방 가서 배우세요. 예. 정말 시장의 어떤 매크로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여러분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매크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한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한이님도 제가 보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왜 이거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딱 이런 상황입니다. 뭐예요? 1년 전에 9.1%에서 지금 뭡니까? 3.2%. 물론 이제 저번 달에 3.0% 최저를 찍었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는 폭이 어때요? 체감하고 있어요. 맞으면 4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체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랑 비유가 똑같겠죠? 예. 뭐예요? 뭐 수학 20점, 3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점, 60점 맞을 수 있어요. 7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수학을 90점, 95점 맞던 사람이 99점, 98점을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5번. 이거 한계용 체감의 법칙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예. 오케이? 똑같아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3.2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굉장히 극도로 혼란이 올 거다. 왜? 생각만큼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물가와 고금리. 여러분, 인플레이션 3%도 굉장히 고물가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진짜 양심적인 사업주가 1년에 5% 올려줍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진짜 양심적인 사업주가 1년에 5% 정도 올려줘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3%가 넘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임금이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맞죠? 아니면 진짜 5% 그냥 올려주든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3%예요, 여러분. 내가 월급이 동결되고 월급이 안 오르고 월급 안 오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 맞으면 6번. 아니, 대한민국에서 월급 안 오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3%예요. 인플레이션이 3%라는 얘기는 뭡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해마다 3%씩 뭐예요? 소득이 준다. 내가 해마다 3%씩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자, 2대심 7번. 3%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9.1%까지 가서 3.2%까지 이번에 내려와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시죠? 3%도 엄청 고물가예요. 그럼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물가와 고금리. 자, 지금 금리가 5.5입니다. 미국 금리 기준으로 5.5예요. 이거 자, 0.25였어요. 0.25가 작년 2월. 작년 2022년 2월 달에 미국 금리가 0.25였어요, 여러분. 몇 배가 뛰었어요? 22배. 그죠? 1년 반 만에 22배의 기준금리가 뛰었어요, 여러분. 자, 이해되신 8번. 여러분, 이렇게 뛰었다니까, 지금? 작년 2022년 2월에 0.25였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5.5예요. 22배가 뛰었다니까, 여러분. 22배가? 응? 대한민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은행에 대출 받으신 거 금리 많이 올랐을 건데 더 올라야 돼요. 이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왜냐? 그럼 물가가, 여러분, 제가 기본적 분석 계속 말씀드렸죠. 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오케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미국도 금리 바로 내립니까? 제 기본적 분석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물가가 이렇게 3.2%까지 떨어졌으니까 금리 바로 내려요? 이거 1년은 가요. 1년은. 자, 이해되신 9번. 1년은 간다니까? 지금은 금리를 인하가 아니고 금리 동결에 대한 희망이에요. 동결.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원래 9월 달에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 0.25 올리면 뭐예요? 5.75예요. 5.75. 응? 근데 5.5에서 스탑하고 5.75까지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그 금리 동결에 대한 희망이라고.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희망이 아니에요. 금리는요, 여러분,
쉽게 올리고 쉽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쉽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올리고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망가져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다 잡혔으니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니 경기를 회복하겠다라는 시그널이 금리 인하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겠다. 못 살겠답니다. 이해되시면 0번. 이런 과정들이 경기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리 쉽게 못 내립니다, 여러분. 금리 지금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놓은 인플레 또 올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파월이 미국 페드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리고 진짜 의회에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의 협박을 받으면서 1년 반 동안 앞만 보고 올린 거를 내리겠습니까 지금? 안 내려요 상식적으로. 동결은 하겠지. 근데 그 동결이 뭐예요? 한두 달, 세네 달 동결한다고요? 아니에요. 1년 이상 간다니까.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고금리 5.5%, 고금리, 고물가 3% 이상의 고물가 계속된다. 자,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앞으로는 뭡니까? 정말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하고 맞닥뜨리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바가지. 기울기가 정말 완만하게 되죠. 여기에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완만하게. 이 구간에 이제는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PI 발표 날 때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CPI 발표 날 때 그냥 지수만 보셔라.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자, 이해되시면 2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이제 금리를 몇 프로 올리든 CPI가 몇 프로 나오든 신경 쓰지 마라. 시장에 별 상관없다. 예? 전체적으로 이해되시면 3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정말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 4번 눌러보세요. 예, 나 오늘 처음 들어본다 4번.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강의 비용은 4번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예. 한 번만 누르셔도 돼요. 뭐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성공광님. 한 번만 누르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 방에는 예,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 좀 깨알 PPL로 좀 해드리고. 자,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매매를 위해서 일단 뭐가 어떻게 됐는지 주목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투자증권인데요. 제가 요거를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내용들이 일단은 많아서 일단은 제가 편집 안 하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자, 7월 소비자 물가 뭡니까? 예상은 뭐였어요? 3.0. 실제로는 뭡니까? 3.2였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3.2였어요. 거의 차이 안 났는데 예상 3.0, 실제 3.2였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서프라이즈도 쇼크도 없었다. 근데 뭐예요? 얘네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달에 3.0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3.2로 조금 올랐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요. 왜냐면 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9월에 원래 0.25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아직 뭐 9월이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뭡니까? 일단은 CPI가 0.2 정도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금리 인상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일단 긍정을 미쳤다라고 뭐 기사에는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일단은 안 보셔도 되고, 자, 이게 근데 왜 올랐는지가 중요하죠. 왜 올랐는지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월 CPI는 뭐 반영이에요? 7월부터 반영입니다. 7월. 그죠? 8월 CPI 발표낸 건 7월 분이죠. 자, 7월 달에 유가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이시면 5번. 7월 여기죠? 여기.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유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죠? 자, 원료 생산하려면 뭘 돌려야 돼요? 공장 돌려야 되죠? 공장은 뭘로 돌아갑니까? 기름으로 돌아갑니다. 유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당연히 예, 그 소비 원료에 대한 가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간단합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했고 8월 달도 뭐 보셔야 돼요? 8월 달도 여기서부터는 8월 1일인데 여기서부터 5일이 얼마나 뛰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일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도 뛸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면 6번.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많이 듣지 마세요.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예? 넌 나만 바라봐. 예, 나만 보시면 돼요. 예, 기본적 분석은 저만 보세요. 뭐 기술적 분석이나 기법이나 제 거 마음에 안 드시면 딴 사람 거 보시는데 기본적 분석은 그냥 제 거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7월 소비자 지표에서 주목했던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 헤드라인이라고 부르는 CPI가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이는 코어 CPI가 있습니다. 이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코어는요. 뭘 빼요? 원유하고 식료품을 뺍니다. 왜? 우리가 먹는 거하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면 막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코어 CPI는 근원 CPI는 뭡니까? 원유랑 식료품을 뺍니다. 근데 7월에 왜 코어 CPI를 주목을 했냐면 자, 제가 아까 원유 보여드렸죠. 어차피 그냥 CPI는 원유랑 식료품을 다 더하기 때문에 식료품은 어차피 플러스가 나요, 여러분. 물가는 점진적으로 오른다니까요. 무조건. 식료품은 플러스가 나는데 원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7월 달에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CPI, 헤드라인 CPI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냥 CPI. 헤드라인 CPI는 그냥 뭐예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코어 CPI를 우리가 주목을 했다고. 우리는. 왜 코어 CPI를 주목을 했어요? 원유 어차피 올랐고 식료품 올랐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얼마나 올랐느냐예요. 자, 여러분 내린 게 아닙니다. 내린 게 아니에요. 물가는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방 경직성. 뭡니까? 하방으로 가는 게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물가는요.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경기에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기억나신 8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물가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어느 품목에서 완만하게 오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물가가 내려버리면 경기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지우고 갈게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야 됐던 게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주목이 되었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었다. 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증가. 7월에도 0.2% 증가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만하게 오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신 9번.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뭡니까? 연준이 원하는 2%대 물가 수준을 완만한 속도지만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그리고 이거를 연율로 환산을 하면 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환산하면 2개월 영속 1.9%다. 근데 뭐예요? 연준은 2%대를 원하는데 1.9%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금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론이 있죠.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물가 오르는 속도가 완만하다라는 거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계유용 최고의 법칙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날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날이라는 개념을. 자, 6월에서 7월, 7월에서 8월, 8월에서 9월 이렇게 가는데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완만하게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게 경기에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완만하게 내린다라고 하면, 자,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완만하게 내리면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0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어떤 방은? 제 방은. 제 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 내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다른 전문가 회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제 방에, 제 무방이든 정현방이든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미실입니다, 제가. 예. 여기까지 못 가면 뭐예요?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네, 예,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마냥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CPI를 보실 때는 CPI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되셔야 되냐면, 물가는 뭡니까? 완만하게 페드에서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게 핵심이에요, 물가는. 물가는 뭐예요? 완만하게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응?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가 코어 CPI에서 보실 건 뭐냐면,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제 산정하는 몇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좀 다른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임대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거의 한 40% 그 포션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면 2번. 40% 주거비가. 주거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월세. 렌탈, 월세. 자, 미국은 이제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는 뭐예요? 소비죠. 월세는 소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 월세 부분, 제가 쉽게 그냥 월세라고 표현할게요. 몇 가지 품목이 더 있긴 하는데 월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월세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드리면, 미국은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월세를 산정할 때 이게 있어요. 자,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잖아요. 그럼 이것도 소비에 대한 추정치로 놓습니다. 자, 이거 아니,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데 왜 월세 내는 걸로 하지? 자, 이해 안 되시면 3번 눌러보세요. 대부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월세를 진짜로 내고 사는 사람들만 이거를 산정을 해야지, 왜 내가 내 집에서 사는데 월세 내는 걸로 산정을 하느냐? 나머지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간주임대? 이랑님 어디서 들으셨어요? 간주임대는? 부동산에서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이랑님. 예. 깜짝 놀랐어. 바로 튀어나와서.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기회비용이라는 우리 경제학 용어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면 왜 여기 살아? 아니 네가 다른 데에서 살면 이 집을 네가 렌탈 줘서 월세를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여기 살아?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 이해하세요 그냥. 예,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야, 네가 이거 월세 주면 렌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렌탈비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추정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쉘터, 그러니까 주거죠. 영어로. 이 쉘터 항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오케이? 네. 주거비 항목이. 근데 뭐예요? 2022년 3월 이후 최저치를 일단은 기록했고 최저치를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근데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물가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 반대로 보면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정적인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물론 이제 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PCE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예?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뭡니까? 뭐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수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반대편에서는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4번. 미국은요, 여러분, 소비가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수가 65% 정도를 차지해요. 내수가.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내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소비가 65%예요. GDP에. 미국은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해야 GDP가 뜨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미국은 어때요? 항상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이 무역수지 적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적자일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빚쟁이가 돼야 된다. 왜? 달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나중에 대선 때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다. 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 달러를 공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 교역국가의 교역에서 적자를 봐야 되는 나라예요. 무조건 적자 봐야 돼요. 그래야 미국 같은 나라는 뭡니까? 살아요. 미국은 적자를 봐야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블루 칼라들이 미국 내 블루 칼라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또람프예요.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가 왜 무역 적자 내야 되느냐? 우리도 플러스 내야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 멕시코 거기 다 막아버리고 그 벽 세워서 다 막아버리고 우리 교역할 때 우리 플러스 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고 하기에는 청사진은 아니죠.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블루 칼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게 바로 또람프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여기까지 제가 기억나시면 5번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주말 특강 때. 예. 대선 시즌 이제 좀 있으면 대선 시즌입니다. 제가 또 얘기해드릴게요.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에 관해서. 예? 달러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 여기에 대해서 1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은 달러를 공급을 해야 돼요. 왜? 무역에서. 제가 원래는 저기 1학년 때 무역도 제가 배웠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LC 배울 때, LC 진짜로 쓸 때 제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LC 신용장. 그 미국은요. 세계 무역에서
기축 통화가 뭐냐면 중심이 되는 통화예요. 축이 되는 통화가 달러잖아요. 미국 달러, US 달러. US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공급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무역을 하지. 자, 이해되시면 6번. 무슨 원화로 무역을 합니까? 아니면 뭐 잠바브웨이 무슨 통화로 무역을 합니까? 달러로 무역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있어야 되지. 응?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달러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은 이것만 외워서 미국은 그래서 상대 교역 국가의 교역에서 무조건 적자를 내야 돼요. 왜? 달러를 공급해야 돼요. 빚쟁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기축 통화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축 통화의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냐면 미국밖에 기축 통화국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가 무역 적자를 계속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계속 내고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니 블루칼라들, 노동자들이 뭐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노동자들이 너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민주당이. 근데 공화당 또람프가 나타났죠. 뭘로 나타났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무조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멕시코 거기 그 장벽 쌓고 상대 무역국 상대 교역국가의 교역에서 무조건 우리가 흑자 내겠다. 이 공약으로 블루칼라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게 공화당의 또람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그래서 또람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칸 퍼스트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경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주말 특강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말 특강은 놓치지 말고 들어오세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쉘터 항목이 뭐예요?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조금 낮아지는 이런 현상. 코어 CPI가 완만하게 오르는, 그렇죠? 완만하게 오르되 체감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 자, 그래서 공급망 개선 효과도 이번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미쳤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 상식적으로만 일단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신차 가격도 일단 떨어졌는데, 혹시 제 주말 특강 올해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고차 가격하고 신차 가격하고 거의 엇비슷했어요. 작년에. 요거 혹시 기억나시면 8번. 중고차 가격하고 신차 가격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기억나시면 8번. 오케이,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왜 그랬냐면 공급망 때문에 그랬는데 이 공급망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공급망이 이제 그 뭐예요? 반도체가 원활하게 안 돌았어요. 뭐 전쟁도 나고 그래서 반도체도 원만하게 안 돌아가지고 뭡니까? 신차를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차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니까 신차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당장 차가 있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신차를 못 빼. 신차를 막 한 2, 3년 기다려야 돼. 1, 2년 기다려야 돼. 못 기다리죠. 그래서 뭡니까? 중고차를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 이해되신 9번. 여기까지가 작년의 상황. 오케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뭡니까? 공급망이 일단은 조금 뚫렸죠, 지금은. 공급망 갖다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공급망이 뚫려서 뭡니까?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의 갭이 또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밸런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0번. 이게 밸런스를 일단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로 나온 게 뭐예요? 신차 인도가 원활해진다. 신차 인도가 왜 원활해지지 않았어요? 반도체 문제 때문에 신차가 안 나와서 인도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공급망이 지금 풀리니까 뭡니까? 신차를 만들 수가 있어서 신차를 원하는 사람한테 인도가 원활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크게 둔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제 설명과 제 기본적 분석을 주말 특강을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경제 기사뿐만이 아니고 이 레포트요? 레포트 껌이에요. 지금 레포트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 보이죠? 제 주말 특강 꾸준히 들어보세요. 이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다 해석이 되죠? 자, 이거 해석되시면 2번. 이거 해석되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제 설명을 안 들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글로벌 공급망 개선 효과로 뭡니까? 개선 등으로 신차 인도가 원활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떨어졌다.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중고차 가격이 반영된 추세를 고려할 때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 설명을 안 들으시면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제 설명 들으니까 뭐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면 한번. 그리고 뭡니까?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죠? 테슬라 지금 가격 엄청 떨어뜨렸죠. 물론 이제 후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신차 가격도 테슬라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 가격도 신차든지 중고차 가격이든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뭡니까? 네, 결론적으로 CPI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케이? 네. 자, 중국 디플레이션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한 거라. 자, 그래서 근데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물가. 이게 무거울 중자입니다. 이제 리스크는 못 떨어뜨렸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는 없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뭡니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했다. 요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식료품, 에너지를 일단은 제외했다.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가 뭡니까? 원활하게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0.7, 0.8에서 올해 0.4까지 일단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떨어진 건데 0.4라는 건 뭐예요? 올라간 거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4번. 그래서 제가 아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그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기울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하세요. 제 방에서 1년만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경제학 다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 환산 기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단 보시면 연 환산 기준 보시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들었죠? 1.9까지 떨어지고 있다. 1.9까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자, 우리 방 회원님들은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 소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요거. 자, 임대료 상승도 뭡니까? 임대료 상승도 지금 일단은 낮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 중요한 거. 자, 보면요, 이게 컨센서스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5.5%입니다. 5.5%. 5.5%의 9월도 갈 확률이 예상치가 88.5%예요. 자, 이해되시면 5번. 자, 9월에 5.5%까지 간 확률. 지금이 5.5%잖아요. 근데 9월도 5.5%까지 갈 걸 예상하는 게 88.5%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88.5%다.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지금 5일 잠깐 보겠습니다. 5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5일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주말 특강 많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량 축소예요. 지금 이제 5일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자, 오펙이 일단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중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까지는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감산은 뭐예요? 공급을 줄이니까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좀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저기 아까 8시부터 우리 실미도 회원분들은 지금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3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실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1시간 됐기 때문에 집중력 많이 떨어지셨을 거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거 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공급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원유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10월부터는 증산을 이루면서 밸런스가 잡힐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요. 10월부터는. 그러니까 뭐예요? 8월, 9월이 중요한 겁니다. 오일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뭡니까? 균형을 보인 후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실 거 8월, 9월도 감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9월, 10월에 나오는 헤드라인 CPI, 하이라이트 CPI, 헤드라인이나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예요? 오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대신 이게 완만하게 오를 것이냐, 요걸 일단 보셔야 돼요. 8월, 9월도 오일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CPI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뭐예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CPI가 오르게 되면 페드가 0.25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지만 기본적 분석, 매크로 시장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시경제학적인 분석을 매크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데 매크로 시장의 분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8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보셔야 될 거는 원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말 특강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아까 8시부터 했거든요. 8시부터 해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실미도 관련된 거 질문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실미도 40분 남았습니다. 40분 남았고 뭐 각종 질문하실 분들은 톡방으로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톡방으로 일단 들어오시고요. 네, 톡방으로 일단은 들어오시고,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기본적 분석 CPI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완만하게 일단은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을 할 건데, 내리는 거에 대한 고통은 뭐냐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소비가 줄어드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유 가격에 의해서 CPI, 헤드라인 CPI가 조금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등락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은 15,000선을 뚫고 이 일목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긴 시간,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주말 특강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떼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그냥 톡방에 들어오셔서 무방에다가 좋았다라는 좋아요, 예, 3마디만 써주시면 그게 저한테 더 큰 힘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미도, 대망의 실미도 사기 내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 실미도 회원분들, 특히나 실미도 회원분들 지금 교육시간 한 6시간,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휴식입니다. 푹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